1973년 4월 히말라야 가르왈 지역의 여인들이 나무를 껴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가르왈에 펼쳐진 드넓은 숲에서 약초와 식량을 얻어왔습니다. 동시에 특정한 기간에는 숲에 출입하지 않는 등의 규칙을 만들어 숲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연과 평화롭게 공존해왔습니다. 1973년 3월 23일 테니스 라켓을 만드는 회사의 벌목공들이 이 지역의 목재는 최대의 수입원이 될 것이다 라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려 하자 마을의 여인들은 모두 나무 한 그루씩을 끌어안아 벌목을 막고자 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나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나무가 된 그녀들의 투쟁은 15년간의 벌목 금지 조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칩코 운동이라 칭해지며 비폭력 저항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칩코는 껴안다를 뜻하는 인도어 단어입니다. 오늘은 내 몫의 나무를 끌어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치킨을 먹기엔 애매한데 잔뜩 섭섭해. 맛있는 대화가 필요한 밤. 뭐 없나? 출출한데. 영화식당. 여기는 영화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12년부터 어느덧 횟수로 6년째 아주 오래된 영화 전문 팟캐스트 방송 영화식당입니다. 저는 영화식당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그리고 홍보대행사에서 일을 하며 밥을 벌고, 그리고 뭐 시집도 읽고 만화책도 좋아하고 또 이런저런 글을 쓰고 있는 털보라고 합니다. 오늘 서드파티 방송에 늘 함께 해주시는 두 멤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임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여행사진가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가장 최근에는 국내에서 Traveler's Life라는 전시를 했었고요. 수년간의 여행을 통한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나은 결과물과 출간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관석님. 안녕하세요, 관석입니다. 왜 이렇게 목소리를 해외 NGO 모금 사진 촬영하고 있다가 현재는 비영리 사단법인 바라봄에서 사회적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 사진가와 사회적 사진가와 사진은 1도 모르는 진행자가 함께하는 그리고 소재는 영화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사실 많은 청취자분들이 계신데 익숙한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우리의 소개 그리고 우리 방송에 대한 소개까지 한 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특별하게, 조금은 특별하게 저희에 대한 낱낱한 상소한 보고를 올린 이유가 따로 있겠죠?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와 저희가 이번에 협업을 통해서 이번 방송을 만들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참정권에 대한 소중한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좀 더 공유하고자 영화도 선택을 하고 이번 방송 특별하게 협업으로 한번 구성해보았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서드파티의 콜라보레이션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가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 참정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조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 보고자 했는데 우리가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특히 중요한 게 우리 관석 PD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관석님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모처럼 굉장히 많은 정보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준비하다가 탈진할 뻔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동계올림픽을 제대로 못 봤어요. 국가적 행사를 이렇게 불참하면서 팀 킴을 외면하고 네. 의성 마늘 선수들을 마늘 선수들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따라 마늘 선수들을 응원하지 못하고 네. 참정권의 의미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왔습니다. 네. 뭐 평창올림픽에 참여한 국가대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딱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이런 걸 해보자고 연락 받았을 때 되게 좋은 기회다, 되게 좋은 취지다, 우리의 어떤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드릴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임스님께서 저희 다가오는 지방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주시죠. 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투표일은 6월 13일이고요. 네. 사전 투표일은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입니다. 네. 1인 7표를 행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도지사, 경북도지사가 되겠고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감, 경상북도 교육감을 선발하고 서울을 예를 든다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되겠네요. 네. 세 번째는 구시군의 장인데요. 경주시장이나 청도군수 아니면 구로구청장 같은 구시군의 장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의원도 투표하게 되는데요. 경상북도 도의회 의원이나 서울 같으면 서울특별시 시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시도의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의원으로 투표를 나눠서 하게 되는데,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거고, 비례의원 같은 경우는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사람에게 한 표,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구시군 의원도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구시군 의원은 경주시를 예를 들자면 경주시 시의회, 청도군 군의회, 서울로 치면 구로구 구의회의 의원들을 말하는 건데, 이도 똑같이 지역구 의원은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거고, 비례의원은 정당에게 투표를 하는 형식으로 총 투표를 행사하게 돼서 도합 7표를 네. 행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투표에 불참을 하게 되면 단순히 한 표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7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형국이 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꼭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람에게 투표한 것과 정당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바뀐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제가 바뀌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정치 수업을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굉장히 많은 과목 중에서 한 4개 정도를 선택하잖아요. 네. 그때 저희 선택 과목이 정치 중에 정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던 거죠. 사람에게 지지하는 표와 정당에게 지지하는 표가 다를 수가 있구나. 네. 그 전까지는 되게 단순하게 투표를 그냥 띡 찍고 나오는 걸로 생각했다면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우리의 어떤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1인 7표제로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본격적인 영화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새 진행자들이 처음으로 경험해봤던 선거, 투표 이런 경험담을 좀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선거를 떠나서 첫 번째 선거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초등학교 때 학생 반장 선거, 어허. 반장 선거도 있었지만 학생회장 선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장 선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반에서 뽑는 형식이었다면 학생회장 선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선생님들의 어떤 이권과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계속 그 선거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 매년. 네, 제 기억엔 4학년부터 그 선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제가 4학년, 5학년 때는 대의원들이 모여서, 그 대의원이라 하면 대체로 그 각 학급의 반장들 약 8명 정도의 그 반장들이, 각급 학급의 반장들이 모여서 학생회장과 부회장과 또 학생회 대의원을 선출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와중에 6학년 때 그게 직접 선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의 전교생들이 연설을 듣고 투표를 직접 그 자리에서 하는. 그러면 약간 어떤 그 투표 참여에, 선거 참여, 투표 참여에 있어서의 어떤 영재 교육을 좀 받은 것 같은. 제가 또 그 6학년 1학기 때 그 회장 후보로까지 하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경험한 그런 아주 인상 깊은. 그리고 탈락의 쓴맛까지. 그렇죠. 네, 인생의 탈락의 쓴맛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봐왔다. 네. 제가 그 기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그 초등학교는 제가 6년간 그 총무를 역임했습니다. 총무. 네. 그리고 6번의 선거에서 네. 내리 낙선하고 내리 낙선하고 6번을 내리 총무를 역임하면서 네. 공부가 그러니까 성적이 당시에는 너무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던 또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2인자, 3인자에 머물렀던 저의 성적은 저를 어떤 그 선거에서 네. 낙선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어릴 때 선거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네, 그렇죠. 네. 사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MC님들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좀 이게 정치다라는 것은 뭐 인식하지 못하셨겠지만 어쨌든 선거 그쵸. 프로세스, 투표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신 분이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전혀 무관심했었어요. 음. 반장 선거를 주변에서 나가라고 몇 번 권유를 해도 그런 거 귀찮아서 왜 하냐, 싫다 했는데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되게 가슴 아팠던 기억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뭐냐면 그 초등학교 때 보면 학급에서 이제 네. 다 같이 키우는 동물, 뭐 화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한 3학년이었나 그럴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새 한 마리를 키웠었어요. 저희 학급에서. 네. 비둘기는 아니고 흰색 새였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고, 근데 제가 마침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하루 결석을 했던 날 학급 투표가 시작된 거죠. 아. 이 새를 계속 키워야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너무 관리도 좀 안 되고 냄새도 좀 나고 이러니까. 근데 저는 사실 되게 그 새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물도 갈아주고 막 그랬었는데 다음날 와보니까 새가 없는 거야. 그게 나는 그 학급 투표에 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던 거지. 참석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게 내가 뭐 투표를 못해서 이런 거에 억울했던 느낌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니까. 네.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되게 이거는 억울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억울할 어쨌든, 수밖에 네. 없죠. 그 본인의 권리, 어쨌든 그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또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는 또 그런 마음에 그쵸. 또 짐이 좀 있을 거고 마치 사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이 이번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6월 13일에 네, 자리하지 않는다면 네. 같은 일이 청취자분들한테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죠. 투표권의 박탈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자체 그 권리 자체가 박탈당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지방선거를 처음 했던 게 제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군인일 때. 그러니까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하찮은 그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등병 시절에 갑자기 차를 타고 오늘 투표를 하러 간다. 네. 그리고 그 차에 실려가지고 이제 인근에 있는 부대로 갔죠. 더 큰 부대로 가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됐는데 그 공보 한 번만 읽어보면 안 되겠냐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공보를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정말 중요한 건데. 근데 제 네. 주소가 아직 그때 이전이 되지 않아서 아하. 제 주소가 그 서울 모처 자취방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부대가 있는 곳의 지방도 아니고 제가 그 이제 생활하지 않는 곳, 그러니까 제 고향도 아닌 그렇다고 제 학교가 속한 곳도 아닌 이상한 곳에 이상한 구에 그 관련된 지방선거의 지방의 장들을 뽑아야 되는 투표였던 거예요. 아하. 근데 이름하고 정당 빼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렇죠. 심지어 그때 무슨 땡땡당이 새로 생겼는데 땡땡당에 대한 정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TV를 보기를 했겠어. 뭘 보기를 했겠어. 그렇죠. 그저 훈련소에서 후반기 교육 받고 TV라고는 그저 저기 동방신기나 뭐 연예인이 나오는 것밖에 보지 못했던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 그냥 아무 정보 없이 아빠가 좋아하는 당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당을 네. 찍고 마무리를 한 거죠. 저는. 저도 굉장히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저는 제 입대를 언제 했냐면 2007년 10월 말에 입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훈련병 신분으로 2007년 겨울에 치러진 대선에 투표를 한 거죠. 네. 저희도 다 같이 갑자기 버스를 대동해가지고 막 까까머리들이 다 가가지고 줄 서서 투표를 하는데 그때는 좀 달랐던 거는 그때는 공보문을 볼 수 있었어요. 훈련병들에게 공보문을 다 하나씩 나눠주고 좀 자기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줬는데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물을 한번 읽어보고 안 읽어보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페어한 내용이죠. 네. 공보물이 사실. 네. 네. 저는 그게 트라우마가 약간 돼서 공보가 오면 두 번씩 읽어요. 버리기 전에 두 번씩 읽고 그리고 나서 버리죠. 어쨌든 두 번은 읽고 공약을 체크한 다음에 요새는 또 인터넷 검색을 하면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거 직전에 이제 공보들이 배포가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오히려 어릴 때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우리가 언급했었던 우리 학생 때의 그때를 잠깐 돌아보면 개인적 경험이 6년간을 제가 낙선했잖아요. 중학교에 올라오고 나서 그 마음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부리지 못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역시 그 외압에 의해서 그때 이제 선생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제가 입후보가 된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반장을 딱 한 번 해봤어요. 중학교 때. 근데 그땐 정말 생각이 없을 때 입후보가 돼서 어떻게 보면 뽑힌 거죠. 그래서 당선이 돼서 1년 동안 반장을 했는데 오히려 생각이 없을 때 나와서 하다 보니 물론 책임감 있게 한다고 하긴 했지만
어떤 그 저희 반을 또 대표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거를 좀 더 개선해보고 해보겠다는 있다. 그런 의지가 사실은 먼저 계획되거나 기획되지 않은 단계에서 네. 역할만 받다 보니까 소위 지금 말하면 뭐 매니페스토가 되지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뭐 현실 정치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이고 네. 공보물 같은 내용들 확인 통해서 네. 각각의 정당 그리고 입후반 후보들이 어떠한 그 공약이라든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 유권자들이 샅샅이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 네. 그리고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토끼를 잃지 않으시려면 새 아니었나요? 막 이러고. 토끼였는지 새였는지 사실 가물가물합니다만 뭔가를 잃었다는 상실감은 상실감만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이게 중요하죠. 정말 네. 중요한 거야. 상실감. 공부를 읽지 못했다는 트라우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낙선의 트라우마까지 낙선. 트라우마로 뭉친 여기 3인방이 보니까 이게 우리가 다 있네. 여기 이 후보의 그 입장도 있고 그렇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자, 그렇죠. 투표를 제대로 정보 없이 제공받지 투표한 못한 자. 그래서 아마 오늘 영화에는 제가 가장 큰 감정이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화식당입니다. 진짜 최고야. 딴 사람들이랑 비교가 안 돼. 오늘 참정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해줄 영화는 바로 서프로제트라는 영화인데요. 영화에 대한 정보는 역시 관석 PD와 관석님께서 준비해 오셨죠? 네, 준비해왔습니다. 2015년 작품으로 한국에서는 2016년 6월에 개봉했습니다. 사라 가브론 감독, 캐리 멀리건, 헬레나 보넴 카터, 앤 마리더프, 그리고 메릴 스트립이 출연했고요. 20세기 초, 정확히 말하면 1912년 영국에서 일어난 여성 참정권 운동을 다룬 영화입니다. 서프로제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일단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서프리지라는 참정권을 뜻하는 서프리지라는 말에 ETTE, et이라고 주로 읽는 이 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용어인데 이 et이라는 말은 작은 것, 여성 혹은 모조품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굳이 참정권에 붙여서 여성 참정권을 설명해왔던 기존의 그 언론과 그 남성 그 당시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시야를 보여주는 시각을 보여주는 단어라 할 수 있죠. 실제로 뭐 시가렛이라고 하면 시가에다가 애시 붙어서 이제 그 네. 작은 담배를 네. 그 당시에 이제 시가에서 작아진 담배를 지칭하는 말이었고 네. 뭐 키치넷이라고 해서 주로 이제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뭐 작은 주방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이제 레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인조가죽도 레덜렛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서프레젯이라고 말하는 건 그 참정권을 특히 여성 참정권 운동을 낮게 보는 말이었던 거죠. 그러면 서프로제트가 그 단체 스스로가 기획한 이름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어떤 당시 기득권 주류 세력들의 시각이 반영된 신조어였다. 네. 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성 그 참정권 운동자들은 so what이라는 마인드에서 그 말을 차라리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거죠. 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참 배우 보는 맛이 있다. 뭐 내용을 떠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모드 왓츠로 나왔던 주연 배우죠. 캐리 멀리건의 빅팬이고요. 네. 그리고 뭐 아주 잠깐 등장하지만 굉장한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는 메릴 스트립 그리고 뭐 헬레나 보넴 카터는 뭐 셜록을 보셨다면 다들 아실 인물일 거고 그리고 남자 배우도 뭐 벤 위쇼, 뭐 브랜던 글리슨 등등 조금 우리에게 낯익은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시대극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배우들이죠. 사람들한테 알려진 그 어떤 그 명성 이외로는 굉장히 다양한 배우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여성 참정권을 다룬 영화, 참정권 뭐 정치를 다룬 영화라고 해서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시니까 배우 보는 맛으로 본다고 편안하게 접근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임스님이 준비한 이 영화의 줄거리 한번 듣고 영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1912년) 영국에서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이라고 외치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었다. 노동자 계급으로 남편 소니와 같은 세탁 공장에서 일하며 한 아이의 어머니인 모드는 어느 날 길에서 마주친 저항운동에 놀라며
시위대 속에서 동료인 바이올렛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에는 여성 참정권 운동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던 모두였지만 차츰 집과 직장 모두에서 자신의 존엄성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모두의 삶은 어느새 시련과 역경으로 가득 차지만 자유를 향한 그녀의 의지까지 꺾을 수는 없었다. 네, 제임스님의 낭창낭창한 목소리. 그거 별로 안 좋은 얘기라고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그 경상도 사투리로는 그럼 낭랑한으로 바꿀게요. 낭랑한 낭랑 18세 땀치는 구슬 같은 목소리로 얼굴거리를 듣고 왔고요. 아무튼 뭐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어떤 인물이 우연한 계기로 서프라체트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의 취지를 공감하게 되면서 변화하고 투쟁하는 뭐 그런 네.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 모드 와츠가 네. 원래 서프라체트 멤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법정에 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바이올렛을 대신해서 바이올렛을 대신해서 처음에는 바이올렛이 할 얘기를 그냥 그대로 읽기로 했었죠. 아니, 바이올렛이 할 예정이었는데 네, 대본도 바이올렛이 있었던 상태죠. 네. 남편에게 이제 폭력을 당하면서 얼굴 상태가 이제 그 의회에서 증언을 하기에 조금 그 불편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모드 와츠가 대신해서 이제 사실 어려울 건 없다. 대본대로 읽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자리에 섰는데 사실적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네. 정말 사실을 얘기하다 보니 그 사실들이 가진 내용들이 힘이 돼서 영화가 줄줄이 이어지게 되죠. 네.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이 그리고 낼 필요가 있나라고 의문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 뭔가 폭발하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때 나도 할 얘기가 있었구나. 그렇죠.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는 그런 장면이어서 아마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 네. 사실 이 목소리를 낸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고 그리고 이 영화 자체도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투표라는 형태로 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참정권이라는 것이 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왔나 어떻게 확대가 되어 왔나를 좀 톱파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참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의미에 대해서 두산백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다른 의미로는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선거권, 비선거권, 국민투표권, 국민심사권,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 모두를 포함하지만 협의로서는 작은 의미로서는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말하는 거죠. 직간접적으로 그 참여한다고 했었잖아요, 국민이. 근데 사실 저희가 돌아보면 학창 시절에 저희가 그 기본교육 통해서 많이 배웠던 내용이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정말 오래된 얘기지만 과거에는 이런 직간접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자체가 아예 제한됐었잖아요. 네. 갑자기 기억나는 단어가 저는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서 네, 과거에는 네, 아니, 정말로 그렇죠. 왕권은 거의 신이 내려주신 권리라는 내용에 의거해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나 국민들이 전혀 그때는 뭐 국민도 아니었지만 네. 구성원들이 본인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전혀 없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참정권을 위해 투쟁한다? 이런 개념이 좀 모호하죠. 왜냐하면 공동의 경험이 없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사실 참정권이라는 게 아예 없다가 갑자기 훅 하고 완전한 형태로 주어진 그런 역사를 가진 네, 국가이기 때문에 모호하게 그 왕을 투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되려 있을 정도로 그렇죠. 왕을 갈아엎고 나서 만들어진 어쨌든 그런 정치 체계의 일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에서는 가끔 간과하는 경우가 있죠. 그 소위 말하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참정권 투쟁의 역사 다시 한번.
아무래도 우리가 다루는 영화가 영국의 어떤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네. 영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영국에서는 일단 에드워드 1세 때 이제 프랑스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보통의 우리의 생각에는 왕이라면 당연히 군대를 일으키는데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영국의 특성상 그러하지 못했어요. 영국은 섬나라였기 때문에 강력한 육군이 없었고 대체로 그 지방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군소 세력들을 규합해서 이끌어가는 구조였고 그 중앙 집권과 시스템이 갖춰지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어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성주 이상의 귀족과 수도원장을 포함한 고위 성직자들 혹은 각 주의 기사들, 자치도시의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선거제에 의해서 구성된 의회의 허가에 따라 그 자금을 획득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전쟁 혹은 그 국가의 중대사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을 언제나 이끌어 왔는데 이것들이 티격태격하는 와중에 왕이 조금 힘을 부리려고 했을 때 신하들에게 의해서 견제를 받아왔고 그 무능한 왕의 어떤 대명사로 알려진 존 왕 때 그 신하들은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을 통해서 그 왕이 국민과의 계약을 위반했을 때 국민은 무력으로 반항할 권리를 가졌다는 물론 해서 국민은 어떤 영국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은 아니었고 그 일부를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의회가 전제군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존재한다는 걸 확약한 거죠. 보통 이제 그 중고등학교 시험을 준비할 때 아주 세계사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지만 대원장이라는 말인데 보통의 어린 친구들은 게임의 이름 정도로 알고 있죠. 어쨌든 이 마그나카르타가 그 중요한 변곡점이 됐고 이후에 아까 제임스님이 말했던 그 왕권 신수설을 유독 믿는 스튜어트 가문이 스코틀랜드에서 내려와서 그 영국의 왕권을 이어받으면서 더 그 의회와의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게 됐죠. 그 와중에 찰스 1세가 의회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은 그 의회군에 의해서 붙잡혀서 목이 잘리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명예혁명 등을 통해서 어쨌든 왕도 잘라내고 추방하고 이 와중에 의회는 계속 그 권한을 안정화시켰지만 그 명예혁명의 와중에도 딱히 그 참정권이 보편화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선거가 되진 않고 단지 그 재력 혹은 신분에 의해서 결정된 사람들이 더 안정적인 권리를 획득하고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회가 계속 진행이 돼 왔던 거죠. 권력의 중심축이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였고 그 권력이 왕에서 일단은 일반 시민으로 오긴 했지만 그 시민들이 굉장히 제한된 인원이었고 네, 귀족과 산업자본.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뭐 1인 1표라고 말할 수 없고 1원 1표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차 확대가 되어 나갔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세계사 시험에 항상 자주 등장하는 단어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회 분위기가 이제 농업 및 이런 1차 산업에서 이제 공업 사회로 산업 사회로 이양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필요로 했고 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노동에 의해서 자본가들과 어쨌든 사회가 발전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정작 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죠. 네. 특히 뭐 이를테면 그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에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던 도시들은 계속 그 선거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맨체스터나 이런 그 새로운 신흥공업 지역에는 선거구가 제대로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예전에 그냥 그 구태의원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 노동자들이 21세 이상의 남성의 보통 선거권을 인정하고 인구 비례에 따른 평등한 선거구를 설정하기 바랬고 비밀투표 보장, 매년 선거 시행, 의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의원 출마자의 재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폐지하는 등의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1838년부터 10년간 전개가 됐는데 또 유감스럽게 그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21세 이상의 남성들이 보통 선거 투표권을 획득했냐면 또 그건 아니에요. 다만 그 10년의 운동의 영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이 되었고 결국 영국 의회도 이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어쨌든 그 10년이라는 활동 지난한 기간 동안 결국 그들이 본인이 원하는 걸 얻어내진 못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때 그 활동을 발판 삼아서 결국에는 변혁을 이끌어낸 것이고, 네, 1867년에 이제 노동자의 선거권이 인정되었으니까 운동이 시작된 지 약 30년 만에 이뤄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장해온 고 확대되어 온 그 참정권에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 보통 남성 21세 이상의 보통 남성들에게 참정권이 확대되어 있는 와중에 여성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고, 심지어 영화에서도 숱하게 나오지만 여자들은 감정적이고 여자들은 남자의 보호가 필요하고 여자들이 하는 일이란 남자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조금 모자라고 이런 식으로 억압해왔지만 산업사회는 농업사회가 다르게 여성들의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회였고, 실제로 영국 여성들은 수많은 노동과 육아를 함께하며 이미 이 산업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네. 참 그렇게 보면 언제나 참정권을 원하는 약간은 배제된 그 사람들은 기존의 참정권을 갖고 있던 그룹에게 약간은 좀 가로막히는 그런 것들을 반복해 가면서 네. 그만큼 귀한 권리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좀 이런 질문도 좀 던져보고 싶어요. 기득권들이 왜 그렇게 참정권이 확대되는 것을 꺼려했는가? 반대했는가? 지금 방금 언급드린 바와 같이 기득권 세력들이 그들의 어떤 권력을 계속 공고히 하는데 사실 그만한 권리가 또 없을 것이며, 사실은 사회 구성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모두 그 전 국민이 사회 구성원이고 각각의 어떤 직군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음이고 그에 따른 자율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것인데, 당신은 그런 기본적인 인간적 권리를 존중받지 못했던 것이죠. 지금 관석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 그 투표라는 것은 인권이 계속 확대되고 신장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함께 맞물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환경적으로 돌아서 보면 그 1차 대전 같은 경우는 전쟁이었고, 그 다음에 돌아 생각하면은 거기에 아픔들이 많은 내용이었지만, 반대로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남자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고, 여성들이 사실 남아서 원래 남성들이 하던 기본적인 일들을 대체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 기존에 분리됐던 일들이 남성이 했던 일을 그대로 여성들이 받아서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똑같이 소화가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그런 것들의 권리들이 점점 더 커져갔는데, 권력자들은 그 소수로서 본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제한하고 억압하고 공공연하게 본인들끼리의 리그로 묶어두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방향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았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보는 영화는, 이야기하게 될 영화는 그 여성들이 자신들이 참정권을 갖기 위해서 투쟁한 어떤 그런 짤막한 그 시기를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보는 거죠, 사실. 그때 네. 그리고 고증도 잘 돼 있고 그 인물들이 실존 인물에 기반을 해서 구축된 캐릭터여서 네. 공감할 부분도 많고, 인물들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할까요? 일단 대표적인 그 실존 인물이라 하면 아주 짧게 나오지만 에멀린 팬커스트, 그 메릴 스트립이 분한 에멀린 팬커스트를 들 수 있고, 실제로 그 이전에 굉장히 온건적인, 이 영화의 시점 전에는 굉장히 온건적인 그 여성 인권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과 협의하면서 그렇게 온건적으로 운동을 진행해 왔지만 이게 씨알이 안 먹힌다라고 하죠. 정말 제대로 이 요구가 들어지지 않자 과격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조금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왜 여성의 그 참정권만을 부각시키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 에멀린 팬커스트는 여성의 참정권 획득 그 외의 것은 목표를 배제하고 오로지 이 부분의 목표를 압축해서 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이거든요. 네. 그 인물의 이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영화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모두 와츠가 이렇게 재판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조금 같이 함께하지 않을래? 라는 제안에 주저주저했다가
뭐 약간 소용돌이에 휘말리듯이 네. 같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재판정에서는 그 모두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뒤에서 자기들끼리 의사결정을 할 때는 결국 참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버리죠. 발표할 시점이 됐을 때 광장에 가서 이제 발표 결과를 굉장히 기대하고 갔는데 다들 좌절스러운 결과 내용을 듣게 되죠. 네. 그럴 때 이제 거기 자리에 있던 서프라이즈 멤버들이 돌을 던지고 라이어라고 소리치면서 약간은 절규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전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도 늘 투표를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투표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내가 괜히 헛수고를 한 게 아닌가? 소위 말하는 내 투표가 사표화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투표와 선거와 정치로부터 멀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는 좀 큰 입장에서 역사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차티스트 운동처럼 서프레제트를 주도했던 에멀린 팬커스트도 여성의 21세 이상 여성의 보통 참정권을 획득하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운동을 계속 주도해왔고 실제로 운동을 주도해왔고 1차 세계대전 때는 정부에 협조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전쟁 기간만큼은 전쟁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서 그 활동을 중단하겠다. 여성들을 모두 일자리로 돌려보내고 전쟁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용히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켜봤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이제 특정 사학자들은 사실 서프레제트가 여성의 보통 참정권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권익이 신장된 혹은 1차 세계대전에 고생한 여성들에게 주는 시혜라고 번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종의 포상이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의 역사학자들은 그 시각보다는 그 1차 세계대전에 어쨌든 공헌한 여성들의 입장을 그때 신장한 권익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정치 세력을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커져버린다는 점을 인식한 거죠. 그것이 그 서프레제트 운동의 영향을 통해서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그것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발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보통 참정권을 획득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투표라는 것도 지금 당장 내가 투표를 하고 1, 2년 안에 세상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내가 참정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통해서 계속 사회는 조금씩 달라져 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쌓이고 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조금씩 굴러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제임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사표라는 거 하니까 다시 옛 생각으로 돌아가서 제가 6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에서 낙선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표가 사실은 사표가 돼버렸죠. 네, 사표가 돼버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개인적으로는 제 욕심이고 욕망이었겠지만 뭐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사실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다시 우리 그 사회 문제로 돌아오면 본인의 목소리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내고 모든 선택에 따른 그 결과값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결과값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배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비록 사표지만 지속적으로 나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과정 내에서 배워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좀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좀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까? 마롱이라는 이제 5살 난 비숑 프리제와 함께 사는데 네. 그 친구를 산책을 나가면 그 친구는 집에서 똥을 안 싸요. 그래서 무조건 나가서 똥을 누이어야 돼. 근데 어느 날은 그 산책을 하는데 얘가 똥을 한가득 싼 거지. 근데 마침 그때 제가 그 비닐봉지를 안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야. 솔직히 그래서 방치하고 집에 갔어. 근데 그 집에 들어와서 마롱이를 씻기는데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죄책감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전까지 그런 뒤처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되게 욕해왔어요. 너무 매너 없다. 예의가 아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방치하고 그냥 그대로 넘겨버리면 난 욕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투표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음. 우리는 사회가 돌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욕을 하건 칭찬을 하건 어떤 피드백을 보인단 말이죠.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런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할 건 하고 해야 한다. 그게 최소한이 우리에게는 투표 참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욕을 하려면 투표를 하시고 욕을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도 투표를 하시고 기뻐하시면 더 기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 투표권, 그러니까 투표권으로 한정해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투표권이 가장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권리거든요. 그 모 일본 만화가가 그린 정치 구단 만화책에도 나오지만 선거 떨어지면 다 끝이라. 이게 정치인들의 기본이거든요.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행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그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의 힘이거든요. 비록 사표가 되더라도 내 네. 권리를 행사하고 지속적으로 견제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네. 유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도 여기에 그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게 다 각자가 원하는 사회와 그 방향이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구성원들의 모습이 그 생각이 그렇죠. 여기 있는 셋도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일일이 그런 것들을 다 들어보고 사회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정치라고 해서 정치인들도 뽑고 대리인을 세우는 거죠. 네, 대리인을 내세우는 건데 자칫 이것을 뽑아놓고선 저희가 너무 방치해둔다면 정말 저희가 생각하고 원하는 이상향하고 너무 동떨어진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뭐 혼을 낼 때는 혼을 낼 수도 있고 저희가 칭찬할 땐 칭찬할 수 있는 네. 그런 가장 또 강력한 무기가 투표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표가 한 표일 때와 사표가 10표일 때와 100표일 때 1000표일 때도 그 사표의 영향력이 다르을 거란 말이죠. 그럼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꼭 투표에는 하시는 걸로. 네. 실제로 뭐 영화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모두바츠가 굉장히 뭐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큰 세상의 어떤 변화를 원대한 야망을 가지고 이 운동을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일해와 오면서 당했던 그 부당한 공장장의 일들? 부당한 일들, 공장장의 성추행이라던가 혹은 남편과의 갈등에 있어서 아이의 양육권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이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사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 실제 자식은 그 남자 아들인데 네. 실제로 거기서 만약에 우리 그 자식이 아들이 아니라 여자아이였으면은 어땠을 것 같아라고 되물어보잖아요, 남편한테. 예, 그럼 결국에는 그런 또 미래라든지 네. 다음 뭐 후손이라면 영화에서는 후손이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아주 자신 주변을 둘러싼 사소한 것들을 변화시키고 그 운동을 하면서 그 본인 자신, 모두바츠 본인 자신도 변화하잖아요. 이를테면 자신과 똑같은 삶을 살 것 같은 아이를 구해준다던가 그리고 말없이 조용히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말에 치여 죽었던 에밀리를 추도한다던가 그런 작은 행동들이 보이는 거죠. 실제로 그 팬커스트가 이제 연설하는 장면에서도 우리의 운동의 지향점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입법자가 되고 싶은 것이다.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에게 뭘 해달라 요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그것을 법제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바꾸고 싶은 그 의견을 표출하는 것으로서 참정권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죠. 참 제가 방송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짧게 등장하는 메릴 스트립의 어떤 존재감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실제로 이분은 그 실제 세계에서도 굉장히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으로 네. 유명하시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지만 그와 동시에 굉장히 작은 댓글 하나, 굉장히 작은 친구의 말 한마디, 굉장히 작은 어떤 흘러나온 뉴스 한 구절에도 영향을 받듯이 팔락팔락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움직임은 해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조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또 영화에서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나 뭐 기억에 남는 대사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이 영화는 어쨌든 그 여성 참정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또 다뤘으면 좋겠지만 이 이야기를 참정권 자체 혹은 우리의 투표권 자체에만 국한시켜서도
이 영화에 있는 대사들을 많이 곱씹어 볼 대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이제 팬커스트 연설 중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여자아이에게 남자 형제들과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투쟁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을 규정짓는 여성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여성을 투표로 바꿔도 저는 굉장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정치 혐오가 곧 그 투표에 대한 무관심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는 세상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 투표에 힘이 있다고 믿거든요. 투표를 그럼요. 그 4년 혹은 뭐 5년 내내 우리의 말을 무시하다가도 뭐 요쯤 되면 그 관심 귀를 기울이잖아요. 시장도 오시고 네. 뭐 이런 걸 보고 있으면 투표나 반면에 그 표 하나하나는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표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그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그 표에 민감하거든요. 그 표를 얻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훨씬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그 행정 업무의 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투표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한 표가 과연 경제적으로 얼마인가를 계산해 본 사람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그 뭐 단순한 계산법이에요. 어떤 계산이냐면 대선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1년에서 혹은 5년의 국가 예산 전체를 유권자의 수로 나누면 거의 억 단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 표에는 1억 원이 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의견을 내야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의 세금이 쓰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진짜 투표를 안 하면 너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돈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우리는 그냥 국회의원의 어떤 연봉이 많다, 뭐 혜택이 많다, 혹은 뭐 지자체장들에 대한 혜택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 투표가 엄청나게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라는 것을 오히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투표 선거일이 되면 사실은 뭐 친구들끼리 서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투표했어 이렇게 서로 투표를 독려하기도 하지만 선거일에 사실은 그냥 그 휴일로 휴무로 생각해서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쉴 만한 자유는 분명히 있죠. 만약에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아까 얘기한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분명 결과값은 저희가 가지게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근데 모든 것을 만약에 우리가 결정하고 어떤 책임지는 일이 그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쨌든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나의 또 의사이기 때문에 나의 자유의지와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의사와 부딪힐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남한테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떤지는 사실 지난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을 예를 들면 국민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 상황을 그냥 강력한 지도력으로 단결해서 히틀러에게 그 자신들의 자유를 그냥 맡겨버렸죠. 그래서 결국에 히틀러는 독재를 통해서 그가 바라는 것하고 그가 원하는 것만 독일 국민들에게 강요하게 됐고 국민들은 그 결과값으로 자유도 박탈당하게 됐고 역사적인 어떤 책임도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선택에 의해서 공동적으로 부담해서 지금까지도 네. 독일 국민들이 많이 마음의 짐을 전 세계에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뭐 그렇게 또 한번 저희가 역사를 되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프로젝트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나눠본 것 같고 네. 서프로젝트를 만약에 재밌게 보셨다. 그리고 조금 정치 혹은 참정권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다른 작품을 좀 찾아봐도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신가요? 완전히 가상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나라 사실 그 대통령 선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영화식당에서 다룬 적이 있는 스윙보트도 한 표의 가치를 나누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 정말 드라마틱하죠. 유쾌하게 볼 수 있죠. 네. 네네. 저는 조금 더 되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게 만화책을 좀 준비해봤는데 네. 쿠니미츠의 정치. 좋은 만화입니다. 네. 이제 그 일본에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 대신 이 네. 가장 큰 어떤 그런 내각제죠. 행정부의 수반이잖아요. 네.
그 총리 대신을 희망하는 굉장히 열혈 청년이 어떻게 이제 정치적인 현안들을 하나하나 맞닥뜨리면서 성장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유쾌하게 볼 수 있는 만화인데 되게 생각해 볼 만한 많은 사회적인 이슈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의 탄생을 예언했다고 일컬어지는 아, 네. 웨스트윙. 네. 웨스트윙이라는 드라마는 일단은 영어 공부하기도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 국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일들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 교과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웨스트윙. 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오바마가 대선에 당선됐을 때 네. 그 기자들이 물어봤죠. 네네. 웨스트윙을 본 적이 있느냐? 웨스트윙을 아느냐? 근데 오바마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했죠? 웨스트윙을 들어는 봤다. 그러나 나는 더 와이어라는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 아, 이 두 드라마를 함께 띄우는. 네. 그러면서 웨스트윙이 네 편 들어준 거 아니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슬기롭게. 와이어도 정말 그 네. 정치와 네. 그 관료가 붙어 있는 그 적나라한 현장들을 보여주는 재밌는 그렇죠. 드라마죠. 사실 웨스트윙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국회 내에 일어나는 어떤 말하자면 정치 교과서였다면 더 와이어는 정말 사회고발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자신이 나는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재치 있는 답변이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그 정치라는 건 정말 관심 갖기에 재미있어요. 네. 이런 일화들이 되게 많고 또 말을 잘하는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선거에 대한 정보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얻냐 조금 막막한 분들도 계시겠죠. 뭐 요즘은 SNS를 통해서도 많이들 보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정제된 뉴스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선거방송이라는 TV가 있습니다. 채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네요. 네. KT 올드 TV에서 273번 그리고 T브로드에서 205번에서 시청하실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조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게임으로 보는 민주주의랄지 또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영화와 함께 정치를 다루는 걸랄지 그리고 요즘 말하는 것처럼 그 리얼리티를 좀 가미해서 네. 이런저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선거에 대해서 어떤 인지를 높이는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 번씩 채널 돌리시다가 기억이 나신다면 방송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한 특별 방송 진행해 보았는데 두 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마지막 이마디로 이 방송의 소감 및 어쨌든 참정권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는 많은 그 역사적 사건들은 대부분 귀족정이나 독재 정치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귀족정이나 독재 정치가 항상 억압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 참정권이었죠. 민주정치와 선거권이 성립한 뒤에도 초창기에는 계속 이야기했다시피 재산의 정도나 그 다음에는 교육의 정도 혹은 종교 혹은 성별 혹은 인종에 따라서 꾸준히 그 참정권의 차등을 두어 왔었어요.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참정권의 확대의 역사는 곧 평등과 인권의 확대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참정권은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의무의 대가로 받아들이거나 어떤 어른으로서의 보상이 아니라 실제로 인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 책을 좀 봤어요. 거기에 역사 내에서 몇몇의 그 정치 인물들이 좀 나왔고 그분들이 이야기했던 말 중에서의 몇 마디를 좀 인용하고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 영국에서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 그 정치력이 상당한 정치인으로 인정을 받는데 위대함에는 책임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거의 스파이더맨의 명대사인데요. 네. 저는 반대로 투표권이라는 참정권이라는 이 책임을 통해서 한편 저희도 위대함에 다가갈 수 있는 작은 개개인이지만 그런 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변화는 오지 않는다.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은 바로 우리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는 바로 우리다. 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Yes, we can. 네, yes, we can. 네. 네, 저는 오프닝을
그 멘트에서 가르왈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네. 그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저항 혹은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벌목공들 앞에서 나무를 껴안고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우리가 선거날에 투표장에 가서 한 표 행사하는 건 그보다 훨씬 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만큼의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선거 그리고 앞으로 치러질 모든 선거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몫에 나무를 좀 끌어안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임스님께서 다가오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제7회죠. 뭐 일정과 뭐 한 번만 더 안내를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죠. 네, 서드파트 여는 방송 때처럼 세 남자가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봤습니다. 이번 방송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함께 만든 방송, 저희로서도 좀 의미가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일은 6월 13일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전 투표일은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고요. 사전 투표일에는 신분증만 들고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선거일에는 공보와 함께 발송된 투표 안내문에 적힌 투표소로 가셔서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투표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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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친구 400명 아무도 답장 안해 딱히 외로운 건 아냐 그저 집 가기 싫을 뿐 극장 앞에 서서 망설여 따뜻한 팝콘과 너 그리워 여기는 영화식당입니다.